중국 베이징의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는 20여 개 주에서 다시 신규 환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제부 조수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수도 전역에 비상이 걸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 베이징의 신파디 농수산물 시장에서 네.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나흘 만에 5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도매시장에는 하루 수만 명이 오가는 만큼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시는 비상시기 진입을 선포했습니다. 신파디 시장을 폐쇄한 데 이어 인근 지역을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으로 경보 등급을 높였습니다. 해당 주택단지들에 대해서는 봉쇄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요. 24시간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 시장에 다녀간 사람뿐 아니라 인근 상인과 주민들까지 핵산 검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베이징에 비상이 걸리자 다른 지역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저우와 하얼빈을 비롯해 지방정부들이 잇따라 베이징 방문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예, 우한 수산시장의 악몽이 지금 떠오르는 상황인데 네. 우한도 수산시장이었고 지금 보니까 베이징의 신파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도매시장 같은 곳이 어떤 집단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전문가 분석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의 수석 전문가가 내놓은 분석인데요. 예. 온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은 길어집니다. 도매시장에서 해산물은 보통 냉동 보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환경에서는 바이러스가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전파 확률도 더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또 도매시장 안에 있는 해산물이나 육류가 바이러스의 근원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산물이나 육류는 주로 외국을 포함한 베이징 외부에서 오는데 코로나19 감염자가 제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베이징시가 수입 연어를 자를 때 쓰는 도마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어 자체에 바이러스가 있다기보다는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연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표면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도매시장 집단 감염과 관련해 바이러스 유전자 서열이 자국에서 유행한 것과 다르다며 해외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도 최근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추세는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최근 추이를 보면요. 정체기가 이어지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도미터의 통계를 보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00여 명에서 2만 명 사이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 11일에는 2만 3천여 명으로 오르더니 12일에는 2만 7천 명을 넘어섰고요. 13일에는 전국에서 2만 5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자체 분석 결과 22개 주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미국 남동부와 남서부에 걸쳐 있는 선벨트 지역을 주목해야 합니다. 애리조나와 텍사스, 플로리다의 경우 최고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증가세가 전국적인 인종차별 반대 시위 상황과도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전에 언급한 지역 가운데 텍사스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이 특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휴스턴과 댈러스 등 그동안 시위가 한창이었던 곳들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시위의 영향도 있고요. 또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 그리고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전보다는 좀 느슨해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시위 발생 보름이 지나면 코로나19 재확산 징조가 나타날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 시점이 지난주 후반이었고 통계상 이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도 이때였습니다. 네. 시위가 많이 진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곳곳에서 아직도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언제든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의 시위 상황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유럽 소식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가 바이러스와의 첫 전투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예. 팬데믹과의 그 싸움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면서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바이러스와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프랑스가 이동 제한령을 해제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한 이후로 다시 확산세가 나타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월요일인 오늘부터 수도 파리를 포함해 프랑스 본토 전역을 녹색 안전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경계 지역으로 남아서 음식점들이나 카페들의 경우 테라스 영업만 허용돼 왔는데요. 이제 실내 공간도 모두 영업이 가능해진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오는 22일이면 고등학교를 제외한 프랑스 내 모든 학교가 등교를 재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다른 유럽 국가들도 코로나19 안정세가 유지되면서 국경 개방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처럼 유럽 상황은 개선됐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재확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시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